박경자 씨가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길에 나섰다. 산책 코스는 언제나 집 주변.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걷고 싶어도 박 씨에겐 동네를 벗어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이렇게 다니시는 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다니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갑자기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화장실을 찾아야 하는 게 겁나요. 처음에는 배가 막 아프고 며칠 설사하고 뭐 또 며칠 변비 걸리고 막 그래갖고 거진 한두 달을 계속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퇴원하려고 아침에 이제 퇴원하려고 막 그랬는데 혈변을 봤어요. 검사 결과 박경자 씨의 소장 벽면에선 많은 염증과 궤양, 천공이 발견됐다. 여기가 이제 장벽에 또 궤양이 생겨서 장천공이 의심되는 부위. 이쪽 부위가 다 궤양인 거거든요. 2월 달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 두 군데만 괜찮은 거고요. 여기는 그냥 거의 정상 점막이 조금 남아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소장의 끝 부분인데 이쪽이 다 궤양이 있는 부위. 장벽이 파이면서 이 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쪽 안쪽으로. 정상 점막이 여기 조금 남아 있고. 저는 이 정도는 좀 몰랐어요. 그리고 수술 후 또다시 천공이 생겼다. 여기를 이렇게 이어준 건데, 이어준 부위 그 부분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여기 일부분 더 그리고 여기 일부분 더 이렇게 절제를 한 거거든요. 배 밖으로 임시 장루까지 만들어야 했던 박 씨. 이 상태에서도 변화는 없으시고. 네네. 크론병 자체도 몰랐어요. 제가 뭐 아니. 걸리고 나니까 네. 뭐 이런 병도 있네. 네. 크론병은 장벽 전체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게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고요. 대개는 천천히 진행되는데 그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게 좀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시기를 좀 놓쳐서 염증이 장벽을 뚫을 정도로 심하게 생길 때까지 그냥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크론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설사, 배꼽 주변과 하복부의 통증, 불쾌감, 그리고 소화 흡수 장애로 인한 체중 감소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병은 혈변이 주된 증상이니까 일단 피가 보이면 병원에 비교적 빨리 와서 빨리 진단되는데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비특이적으로 만성 설사하고 복통이 있고 체중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잘못 진단돼서 뭐 길게는 10년여 정도를 그냥 끌다가 나중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20, 30대 젊은 나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크론병. 하지만 중장년층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내과에 가다가 보면 내과에서 그래요. 그 원장님도 그래. 이상하대. 다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보고 막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이 걸렸냐고 그래서 가족력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피자, 햄버거 이런 거 딱히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는 저도 너무 놀랐어요. 크론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 장내 미생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장내 미생물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하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상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그래서 크론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제 어떤 뭐 한두 가지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만성적인 염증이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는 크론병. 소화관 중에서도 주로 소장과 대장에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크론병 환자들은 주로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회맹부에서 염증이 흔히 발견된다. 크론병 염증은 깊어서 궤양이 잘 생기고 띄엄띄엄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염증이 악화와 회복을 반복하면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 발생할 수 있다. 염증이 생겨서 장벽이 점막부터 파이기 시작해서
깊숙하게 파이면은 그걸 궤양이라고 하는데요. 크론병은 특징상 장벽 전체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다 보니까 궤양이 점점 더 깊숙하게 진행이 되어서 장 천공이 생길 정도로 궤양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지속되면은 결국 장의 구조가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이고 일단 그런 상황이 되면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이 초기 단계, 즉 장이 망가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크론병은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될까? 최인환 씨는 회사 건강검진 때 대장 내시경에서 크론병 진단을 받았다. 소장에선 협착도 발견됐다. 많이 먹으면 그러면 배가 좀 쥐어짜는 통증이 살짝 있었거든. 그냥 아래 전체적으로 좀 쥐어짜는 느낌? 전체적으로. 근데 설마 이게 크론병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는 그때는 또 생각 못했죠. 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염증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전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막 그냥 드물고 우리 입에 이렇게 아프타게 헐듯이 피곤하면 여기 입에 헐듯이 그런 아주 짜잘한 염증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보통 통증이나 어떤 설사 증상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나 설사 증상이 없어도 치루가 자주 생긴다면 크론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예전에 치료로 좀 고생을 했었어가지고 그 치료에 대해서 막 알아보다가 이제 크론병이란 것도 보게 됐고 거기서 이제 치료 막 수술하다가 그쪽 이제 의사 선생님도 혹시 이런 병일 수도 있으니 대장 내시경을 한번 꼭 해봐라. 치루는 항문 안쪽에서 시작된 염증이 항문 바깥쪽에 새끼를 만들어 분비물이 나오는 증상인데 한국인 크론병 환자 40% 정도가 치루를 경험한다. 크론병에서 동반되는 치료의 경우에는 한 군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생기고 그게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생기고 이 생긴 원인 자체가 염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인환 씨는 수술로 소장 일부를 절제해야 한다. 협착된 부위를 제거하되 소장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는 것이 목표이다. 50cm를 잘랐고 한 270cm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지내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소장은 영양분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절제할 경우 단장 증후군이 발생해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잘라낸 소장은 서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염증이 자주 생기는 크론병 환자의 경우는 장의 끝과 끝을 연결하지 않고 옆면이 맞닿은 상태로 넓게 연결한다. 이때 옆면과 윗면 모두 의료용 스테이플러 문합기를 이용해 원래 장의 형태와 최대한 가까운 모양으로 만든다. 수술에서 연결하는 부위가 좁아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수술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안한 방법은 넓게 연결하면서 빨리 자동 문합기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안을 해서 수술 3주 후 최인환 씨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예전에 있었던 복통 같은 것도 없고 지금은 수술 부위만 뻐근한 정도? 아직. 이것도 하루하루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있으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남아있는 소장하고 대장에 뭐 염증이 더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 잘 관리하면서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치료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게 다시 안 보는 게 제일 좋지, 그렇지? 수술적인 치료 자체가 사실은 이 환자들의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면역 치료를 위한 중간 단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말하자면 빨리 별다른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외과 의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